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멘붕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말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지 하는 게 잊게 되고. This is obviously problem for the here and now. 名派学府清华大学与 먹고 뭘 하나? 쌤, 왜 합니까? 제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와! 김선님. 이분 임시. 아니에요. 이 트위터의 스타, 트위팅 스타, 번쩍번쩍거리는 스타. 전혀 아닙니다. 이야, 엄청난 미모와 말빨을 자랑하시는 분이시죠. 아니에요. 김선님을 메인으로 하고 김남훈이 서브로 이제 딸려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난 게 언제였었죠? 저희가 만난 게 작년 여름? 작년 이맘때인 것 같아요. 아니죠. 저기 아닌가? 12월 18일이었네. 12월 18일? 투표 전날. 투표 전날? 광화문. 맞다. 투표 전날 만났죠. 전날 문재인 후보 마지막 네. 연설회 때. 네. 만날 뻔 했었죠. 만날 뻔 사람이 했었죠. 너무 많아서. 직접 만난 거는 그러니까요. 나무님이 제가 일하는 데로 오셨던 여름쯤에, 작년 맞아요. 여름에 친견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 구내식당에서 맞아요. 쌀국수를 먹었잖아요. 생각 안 나시는구나, 지금. 먹었죠. 네, 먹었죠. 저는 워낙 그 김선님의 미모에 빠져서, 다른 쌀국수 이런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TV 그 청취자 여러분들 우롱하려는 이 김나무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지 얘기하면서,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 오늘 완전 풀 드레스다? 아니, 제가. 풀 메이크업에? 나는 아까 봤는데, 무슨 백악관, 오바마랑 무슨 만찬에 초청 가서 같은 줄 알았어. 아니, 저는. 이거 위에 자켓 입으면 혹시 등파인 드레스? 저기요, 아니요. 등파인 거 아니야? 등파인 거? 저기 아저씨! 지금 저희 김선님이 사실 이런, 뭐랄까요. 팟캐스트 방송은 처음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메이저 방송만 나오시다가.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하방을 하셔서 좀 적을 못 하시니까. 네. 자, 우리 조합원 분들께서 댓글 좀, 응원의 댓글 좀 쫙 올려주세요. 궁금한 거 다 여쭈면은 제가 또 전달도 해드리고 질문도 하고요.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중 5분 뽑아서 남자분에게는 백드롭, 여자분에게는 백허그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백드롭. 김남훈 김선의 대국민 상담소 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별점 5개와 좋아요 클릭, 구독 클릭은 기본입니다. 네. 벌써 사진 올렸어요? 무슨 사진? 김선님 사진 올랐어요? 설마. 토토삐삐 엄마. 채림 닮으셨어요. 이쁘시당. 채림? 네. 배우 채림. 채림. 네. 맞다. 채림이다, 채림. 우와. 아니에요. 닮았어. 그분한테 실례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닮았죠? 아니에요. 왜 얼굴 안 보고 얘기해? 왜, 저기, 피디님 지금 봤어. 아니,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저하는 거 봤어. 이분 정우성 씨 닮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한번 쳐다보고 위아래로 어느 살펴본 다음에. 스캔을 한 다음에, 닮았네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얼굴도 피했어. 안 보고 화면 보면서, 피했어. 마치 그 맛집 프로에서 음식 먹을 때,
음식을 2번 정도 씹고 식도로 살짝 넘어가야 맛있네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보면 음식을 떠서 혓바닥에 닿자마자 오, 맛있어. 맛있어 이런 거죠. 진짜 성의 없다 우리 PD. 그러니까요. PD 바꿔야 돼. 말로만 선배님 부르고. 그러니까 양반이 아니 스킬이 있어. 4시 생방인데 55분에 출연 얘기를 꺼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잖아. 진짜 입이 풀 착장했는데. 그렇죠. 백악관 파티 가는 이 모습으로 완전. 제가 오늘 착장한 게 저의 이제 1회 출연료의 한 5배? 벨트예요? 챔피언 벨트? 네, 벨트, 챔피언 벨트. 복대 아들 아버지였어요. 이렇게 출산 후에. 복대 아니에요. 뱃살 그러지 말라고. 아무튼 제가 오늘 그 1회 출연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메이크업과 의상을 이렇게까지 하고 왔는데 그 액수 받고 돌아갈 수 없잖아요. 네, 돌아갈 수 없죠. 네. 어쨌든 열심히 해서 길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우리 써니님이 그 트위터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랄까요. 굉장히 그 사람의 페이브를 뚫는 멘트들 많이 하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상담할 때, 그래, 어떡하니, 막 이렇게 위로해주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진짜 꿀밤한테 딱 때리면서,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이렇게 하면 당하지! 한번 꾸짖은 다음에, 정말 제대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써니님이 그런 후자에 속하는 분이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못된 소리를 많이 했나 보죠, 제가. 네. 못된 소리 좀 하긴 했죠. 그렇죠. 싸가지 없는. 쉽게 말하면. 네. 싸가지 없다는 게 그런 멘트를 던지면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 못하고 하는 거면은 굉장히 위약적이고 싸가지가 없는 건데 써니님이 트위터에서 올리시는 글을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니까 이때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거지. 네. 뭐 그렇게 봐주셨다면 다행이고요. 뭐 그렇게 포장을 해야죠 지금.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김선의 대국민 상담소인데. 네, 김선 김남훈. 저희가 대국민 상담소를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사실 일반 라디오에도 상담 코너는 많이 있죠. 있죠. 많이 있죠. 네. 근데 라디오의 상담 코너라는 게 너무 맥락 없이 뜬금없이 너무 편하게 종결된다는 느낌 많이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중파에서 많은 분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의 한계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독한 얘기, 진짜 솔직한 얘기, 뭐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전체를 아우르면서 좋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막장 드라마에서 그렇죠. 며느리가 임신하면서 갑자기 모든 급화해와 정원에서 고기 구우면서 고기 구우면서 이제 애 낳는 걸로 그렇죠. 이제 골치 아픈 사람 미국으로 출국하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는 아들을 낳고 이제 시어머니는 갑자기 착해지는 그런 마무리. 설렁탕 끓여가지고 얘야 이거 먹어라 이러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글쎄 저희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좋게 끝나는 전개 말고 약간 뭐 지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좀 더 도움이 되고 뭐 도움까지는 못 되더라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재미있고 발랄하고 그런 프로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또 왜 김선님을 믿냐면요. 이분이요. 에디터 출신이에요. 네. 에디터. 그거 진짜 별거 아닌데. 제가 16년 전 서울 처음 와가지고 주차장 아르바이트로 삶을 살을 때 당시에 그 이제 잡지 있잖아요. 잡지에 에디터분들이 쓴 글을 보면 너무 놀랐어요. 천체의 주기와 나이트클래스 인기를 끄는 비결과 외제차 선택 비결, 그리고 원나이트의 성공한 방법까지 모두 다 에디터들이 써. 에디터는 세계의 우주의 질서와 이 외계인까지 알고 있는 정말 그 진리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런데 뭐 그런 거 잘 쓰시는 분들이 트위터 계시죠. 보면은 맨날 야근이랑 일 많아서 그렇죠. 힘들다고. 그게 이제 에디터 잡지 기자가 나오는 그런 뭐 방송이라든지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이게 미화가 돼서 그렇지. 사실 싫습니다, 선배. 네. 뭐가 싫긴 뭐가 싫어요. 데스크에 쓰라 그럼 쓰는 거지. 제일 또 웃긴 게 전혀 아닙니다. 뭐냐면은 옥상에서 캔커피 마시는 거. 남자들 나오는 장면에서. 그거 예를 들어서 남자 주인공이 현빈이나 김수영 같은 분이고 조금 더 우악스러운 남자 과장이 있죠. 그러면 이분이 혈기는 왕성하게 막 덤비면은 옥상으로 올려보내가지고 캔커피 마시면서 너 그런 게 아니야.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 없죠. 옥상 올라갔으면 바로 주먹 날아가는 거지. 그렇죠. 야, 이 씨발.
이러면서. 아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제 많이 미화가 돼 있어요. 예, 뭐 막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뭐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뭐 김혜수 언니 나오는 드라마 그런 드라마에서는 뭐 편집장이 막 마세라티 타고 막 명품 옷 입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마세라티 사진 촬영 때문에. 그렇죠. 저기 청담동 딜러에서 그렇죠. 잠깐 빌린 거. 3km 타고 나온 네, 거지. 잠깐 빌린 거. 그런 거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에디터, 잡지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뭐 선후배들 다 계신데 네. 정말 그분들은 박봉에 열심히 일하시고 화려한 세계 속에서 이제 막 정말 3D 업종 하고 계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3D 에디터를 네. 오랫동안 하셨던 김선님이라서 우주의 진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팍팍 상담 보내주시고요. 상담 주소가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상담킴. 네. SANGDAMKIM 저희 둘이 다 김씨라서 네. 이렇게 만드셨나봐요. 상담킴 @gmail.com으로 사연 상담 고민거리 주시면은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는 트위터에 해시태그 고민 또는 해시태그 대국민 상담소 대국민 상담소로 합시다. 네네. 트위터 해시태그 대국민 상담소로 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대충 봐서 마음에 들면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돌발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네이버나 구글에서 저희가 알아서 검색해서 우리한테 의뢰도 안 하는데 우리가 상담해주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미즈넷 같은 거, 그렇죠. 막, 보다가, 이거 꽂힌다. 네이트판, 이런 거. 네이트판, 어떡해. 어떻게, 노다지지? 상담, 그 고민, 애고니의 노다지랄까. 그러니까. 거기 우리 미네랄 캐로 들어갈게요. 저의 좀 사회적 인간관계 좀 배려 좀. 다 인간관계 파괴되게 생겼어, 지금 이 방송 나가면.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첫 번째는, 목카라라고 하냐? 티셔츠 카라? 남자분들 이제 카라티에 기 세우는 거? 카라티 기 세우는 거 있으면 제일 싫어해요. 트위터 내용 중에 30%가 패션에 대한 지적질. 그 중에서 90%가 카라 세우지 마라. 카라 세우지 마라. 제가 그걸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카라를 세우지 말라는 걸로. 남자분들이 여름에 이제 그게 피케티라고 하잖아요. 폴로 티셔츠라고도 하고 이제 카라 달린 반팔. 거기에 항상 야구 모자에 선글라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챔피언 벨트 같은 벨트에다가 워싱 많이 된 이제 청바지. 맞아요. 거기다 이제 카라를 딱 세우시는데 그 세우면 안 됩니다. 안 멋있어요. 왜 안 돼요? 남자분들 다 세우잖아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네, 안 멋있어요. 진짜 어디 무슨 뭐 농활 가서 밤매다가 목이 많이 타가지고 목이 따갑다 이런 경우 아니시면 세우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그거 가지고 글 쓴 게 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남자들은 왜 소매를 목소매라고 해야 되나요? 왜 세울까요, 진짜? 깃. 네, 깃을 글쎄 그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네. 뭔가 좀 야성적으로. 네, 왠지 뭔가. 망토깃을 세운 것 같은 카리스마 그런 느낌.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안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이 또 많이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깃을 세웠는데, 분명히 목에 닿는 카라 깃을 세웠는데, 이 깃 끝이 이제 귀에 닿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가서 이제 내려드리고 싶고. 내 개인 취향인데 그렇게 입는 모습이 멋지지가 않아요. 그 망토깃을 세운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자신이 카리스마가 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카리스마는 원래 히라버에서 왔는데 신의 축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너는 이런 거 처음부터 있어라고 주는 거지 카라 깃을 세운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군요. 만들어진 게 아니죠. 네. 더 마음이 아프네요. 더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생긴 대로 살아야 됩니다. 네, 깃을 세우지 말자고요. 깃을 세우지 말자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돌발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몇 가지 검색을 쳐봤습니다. 시엄마, 시어머니, 동거. 저희가 임의대로 검색을 입력을 해봤어요. 네, 오늘 첫 시간이라 저희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사연을 한번 찾아봤어요. 동거 1년 후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결혼 2년차 조금 넘었고요. 시어머니의 폭언이 지나쳐서 고민한 끝에 남편과 그냥 갈라서고 싶어요. 그런데 두렵네요. 남편을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시어머니의 태도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집안을 깎아내리고 제가 4년제 제약을 못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네요. 결혼 전에 아무런 말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희 집에도 너무 빈번하게 찾아오시고 정말 괴롭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남편이에요. 진짜 충격이었던 게 그런 소리조차 못 참으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오히려 저한테 따집니다.
집안 근본이 어떻다느니 배운 게 모자라니까 뭐 이런 쌍놈 새끼 갑자기 여기 막 나오네. 배운 게 모자라니까 행동거지가 방정 맞다느니 이런 소리를 만날 때마다 듣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못 참죠. 저한테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용돈 한 달 걸은 적 없고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찾아뵙고 없는 일도 찾아서 돕습니다. 얼마 전엔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쇼핑을 간 적도 있는데 딱 그때뿐이네요. 힘이 너무 들어요. 흑흑이라고. 모 포털 사이트에서 저희가 검색하니까 이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흔히 볼 수 있는 시월드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시월드. 네. 써니님이 해주시는 이 상담의 가치를 네. 좀 더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교군으로서 네. 우리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상담 한번 해보죠. 공중파 라디오 어떡해요? 여성시대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인기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물론 네. 그런 프로그램도 좋은데 좋은 게 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우리 조합원 여성시대 버전으로. 그렇죠. 네. 좋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 여성시대 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좋은 분위기. 공중파 라디오 분위기. 네, 원만한 분위기. 그래요. 남편도 요즘 일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원만한 분위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그런 스트레스를 지금 사연 보내신 분에게 푸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루에 3번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남편, 사랑해요 남편, 사랑해요 남편. 그리고 사랑해요 남편 한 다음에 시어머님한테도 전화를 드리세요. 어머님 사랑해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어머님 요즘 김수현 나오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재밌다는데 저랑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사랑과 애정과 관심으로 남편과 시어머님에게 접근하신다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님께서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3년? 얘야 나도 널 사랑한단다. 3년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시어머니가 남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 네. 이게 바로 이제 좋은 소위 공중파에서 하는 이 좋은 버전의 상담. 그러면서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네.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힘들게 살았냐. 그쵸. 예전에는 밭에서 하루에 10시간 일하다가 순풍 났고 다시 와서는 또 김을 맸다. 밭일을 했다. 그렇죠.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 이렇게 하고 그런 갈구고 이러는 거는 이제 우리 어머 죄송해요. 이런 거는 나온다 이제 나온다.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나온다. 그런 드디어 거 이제 복권에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성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러면서 것이 그 얘기를 하죠. 이제, 이게 또 우리네 삶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좋은 음악 하나 듣고. 자,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따단따단따. 이게 공중파 버전이고요. 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다 시어머니, 남편 이 문제에서 이렇게 힘드신 분이 해결해야 될 거는 시어머니가 아니고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 바꿀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습관이라든지 생각하시는 거라든지. 저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40 먹은 남자가 생각이 바뀌기 위해선 6개월 이상의 감금. 또는 그에 준하는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친한 친구의 죽음 이 정도가 아니면은 40 먹은 남자 안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드보이처럼 이렇게 가둬놓고 만두만 6개월 이상의 감금 정도의 그 데미지를 받아야만 사람이 바뀐다. 근데 평생을 저렇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그렇지. 선과 악을 논하기 전에 불편함과 부당함을 논하기 이전에 불가능하죠. 네, 본인의 이제 들어있는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네. 사실 이렇게 어머님들이 저러시는 게 딱히 며느리가 미워서 미울 수도 있어요. 사실 남의 자식이 뭐가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데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시어머니가 더 잘해드려서 뭔가 내가 점수를 따야지 이걸로 절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문제고 남편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어머니가 말씀을 함부로 하시고 그래서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좀 남편과 대화로 풀든지 어떻게 상담을 정말 심한 경우라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이분처럼 시어머니 모시고 쇼핑을 간다든지 어머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알아서 좀 돕고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면 이분이 나를 좋게 봐주시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문제보단 남편하고의 관계. 큰 스님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과 관계 회복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더 급하지 시어머니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남편 그리고 아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부차적인 문제. 네. 예, 그런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두 부부가 공감대를 갖는 게 중요한 거지 밖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남편분도 폭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것 집안 같아요. 근본이 그렇다든지. 또 어떻게 이런 모자라네. 소리를 하죠? 무슨 만약에 완전히 선님이 연애 중 또는 결혼 중일 때 남자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연애 중이면 엎을 것 같아요. 저런 말 들고 어떻게 사귀어요? 아니, 거꾸로 매달거나. 거꾸로 매달거나. 이순신 동상. 그 김나무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저 5만 원 입금. 5만 원 입금. 써니님 3만 5천 원. 아, 특별 할인. 네. 15,000원 할인. 저는 뭐 나무님한테 20분 전화하거나. 정도면은 아까 제가 그 6개월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20분 정도면은 6개월에 준하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뭐 당장 전화 드릴 일은 없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써니님도 목소리 들어보면 알겠지만 보통이 아니야. 아니에요. 예. 저 온화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러시겠다가 써니님한테. 저 온화한 정말 사람입니다. 저분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거꾸로 매단 다음에 촛불로 천천히 태워주거든요. 촛불을 그런 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촛불로, 정의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촛불을 천천히. 저는 말로 이제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 관계에 이제 뭐 자기 아내하고 시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엄마죠. 아내하고 엄마가 이제 대립되는 관계에 꼈을 때 그 사이에서 남자분들도 사실 굉장히 난감하긴 해요. 왜냐면은 엄마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아내 편을 들자니 또 그렇고 네. 그래서 좀 이제 당황하면서 아내한테는 뭐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냐. 뭐 다 그런 거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신경하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남편분이 정말 문제가 있는 분이라 네. 예, 정말 저렇게 험한 말을 하는 게 정말 어떻게 좀 저렇다면은 글쎄요. 심각하네요. 심각한 수준까지 네. 어떤 대처도 고민해야 된다. 네. 제 주변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로 되게 고생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 전문 상담하시는 분한테 상담을 받고 부부 상담을 받고 시어머니까지 같이 상담을 받고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커플이 그렇군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이 아내한테 막대했던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막대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음주폭력으로 굉장히 이 가족을 힘들게 하셨던 그런 뒷얘기, 뒷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폭력 가정에서 살아온 어머님과 아들이 이제 며느리를 맞이해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폭력,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의 가해자로서 이제 대물림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으로 밝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렇게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정말 우리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당하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좀 그렇게 못하시도록 당신이 좀 좋게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그렇게는 못한다면 최소한 나의 이 마음 아픈 이 기분에 대해서 당신이 좀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결혼 2년이 넘으셨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조금 이 전문가적인 상담 그런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4년제 대학을 못 나왔다 이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못 배웠다느니 이런 말을 어떻게 자기 배우자나 며느리한테 할 수가 있죠? 저는 좀 제 상식으로는 말도 안 좀 되죠. 이해가 안 돼요. 배드핑거님, 저희 집하고 비슷하군요. 7년 정도 당하다가 남편인 제가 집안 몇 번 뒤집었습니다. 몇 번 그랬더니 저보고 너무한다면서 어머니 편들기도 하고 맷집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뒤집었다는 게 뭐 네. 폭력 행사했다 이런 것보다도 네. 이제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분 저희한테 사연 올리신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검색해서 막 상담을 해드렸는데 일단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게 좀 꼰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남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남자를 잘 만나라는 게 돈 많고 잘생기고 집안 좋은 남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남자분이랑 데이트를 할 때 그거 한번 잘 보세요. 편의점이라든가 식당에서 편의점 알바생, 또 식당에서 일하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본인이 나이 먹고 힘들었을 때 남편의
그 행동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맞아요. 그 상황에서 불편 부당함을 지적을 하고 일정 부분 자신이 항의를 해야지 거기서 그냥 뭐 괜찮아 넘어가면은 살다가 속상한 일 났을 때 아주 환장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 사람만 좋아서 네. 일정 부분 항의를 했는데 상대편이 이제 또 사과를 한다. 그럼 그 상태에서 더 열이 나는 사람인가 하면 그래 너 아르바이트 하려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너 계산 실수할 수도 있지. 해주면서 힘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비싼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차 뻥뻥 뚫려 있는 이제 고속도로 길 뚫려 있는 드라이브 하면서는 그 사람 본성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 짜증나는 상황.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실수를 해서 내가 뭔가 데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리액션을 펼치는지를 딱 보면 사람 댐댐이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댐댐이가 참 좋아요. 그래. 편의점 갔다가 일하는 애가 알바생이 술 취한 아저씨한테 치달리길래 내가 술 취한 아저씨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걔한테 조그만 핫브레이크 하나 사주고 왔어. 힘내라고. 멋있잖아.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아, 좋아. 국민 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민TV 한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우리는 권력이나 재벌들로부터 독립적인, 그러면서도 공정한 방송을 꿈꿔왔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바로 그런 언론이 될 것입니다. 국민TV는 권력의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재벌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공정하고도 독립적인 언론이 될 것입니다. 국민TV는 또한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하는, 조합원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여러분의 참여 없이 국민TV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셔야 공정하고 독립된 언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광고는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를 원하시는 다른 조합원들은 국민TV로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는 서울 3144-7737 또는 3144-0933입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 가격 수준으로 보자면 코스트코에서 파는 조개 스프 같은 그 가격 수준인데 클램 차우더. 퀄리티는 갤라레백화점 명품관. 3층에 있는 구찌 핸드백 같은.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오, 출연료 현실화하라. 조합원들이 좀 늘어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신세님.
이분 내용도 좀 좋은데. 아, 선생님 네. 읽어주시는 네, 이분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신가 봐요. 아이들에게 장기 기억에 대해 가르칠 때요, 이제 오래 저장되는 기억이죠. 네.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는데, 장기 기억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가 이성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자신의 부모님이라고 말해줍니다.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본 이성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성장해서 이성을 선택하는 기준일 거라고 말이죠. 배우자의 모습이 자신의 부모님과 닮아 있다면 그 사람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매우 좋은 거고요. 만일 부모님의 모습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배우자를 완전히 정반대의 배우자를 택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일 이 경우라면 지금 사연의 경우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자와 부모님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아닐까요? 부모님 모습과 닮았다면 정말 자식을 새로 얻은 기분일 거고요. 며느리와 어머니의 관계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연 전체를 듣고 쓰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터 생각하던 것입니다. 네, 이분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어머니의 네. 폭언에 힘들어하던 저의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시어머니와 남편과 모두 이제 가족 상담을 받았는데 이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음주 폭력 때문에 힘들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이렇게 대물림 되면서 이제 이 친구에게 이제 언어적 폭력이 많이 가해졌던 네. 건데,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든지 커서 이제 하는 모든 선택의 그 기준이 특히 이제 배우자나 뭐 애인을 선택할 때 보는 게 정말 그 자기 부모, 자기 가족, 부모님의 이런 이미지, 부모님 네. 보고 배웠던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영향이 이제 성인이 돼서 배우자 선택하는데도 본인들도 당하셨는데 결국 그 기준으로서 본인도 행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제 친구네 가정의 경우는 이제 그랬던 거고요. 네. 그런 이 가족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할 때 무슨 어르신들이 뭐 그쪽 가족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마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그렇군요. 드네요. 네. 노마드님도 올려주셨는데요. 남편분께서 우리의 어머니는 절대 그런 분 아님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아,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만 있을 때, 남편과 같이 있을 때, 며느리만 있을 때도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남편이 부인의 말에 선뜻 공감 못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 텔레비전 사랑과 전쟁에서도 종종 이런 부분 나오죠. 카멜론 시엄마. 맞아. 며느리랑 있을 때는 완전 표적스럽게 네. 캔디에서 그 이라이자처럼 됐다가 네. 남편도 아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완전히 그 아침 드라마의 강부자 씨 얼굴로 바뀌었다. 아가야 이것 좀 먹어봐라. 아가야 이것 좀 먹어보려. 아유, 앉아서 너도 쉬어. 그럼. 이러는데 이제 아들만 딱 사라지면은 이제 변신하시는 이라이자. 시어머니. 예. 네. 그 3단 변신 시어머니들이 계시긴 해요. 일단 3단 변신 시어머니는 이런 거예요. 이게 1단이 이제 아들과 같이 있을 때 온화한 이제 강부자 한국의 어머니 시어머니, 2단이 이제 아들이 없을 때, 며느리랑만 있을 때 표독스럽게, 야, 이거 좀 씻어봐라! 이런 시어머니가 네. 있고, 이제 3단계가 뭐냐면은,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어머님 저예요. 어머님 뭐 하세요? 그러면, 아가, 여기 나와서 지금 식사하고 있어. 그래, 너도 들어가라. 이런 거는 이제 어머님이 전화 받으시는 어머님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이 계신 거죠. 이게 이제 그 네. 시어머니의 3단 변신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저랑 상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좀 이어가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그 만행을 녹음해서 들려주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면 남편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을 살살 달래서 내 편 만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시월드와의 전쟁은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는 게임입니다. 전략과 전술. 무슨 왕좌의 게임인가요? 거의? 왕좌의 게임. 네. 진짜. 장난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그야말로 뭐랄까요. 어린 시절 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방송이죠. 그만큼 이제 대중 없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10,000원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한 상자에. 조이통에, 새우깡에, 초콜릿, 과자에. 홈런볼. 네, 홈런볼도 들어있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시월드 돌발 검색, 돌발 상담까지 해달라고 짓고요. 네. 자, 지금 게시판을 보니까 강백수 씨 잘린 건가요? 라고 여쭤보는 분이 계신데, 강백수 씨는 수요일 날 나오십니다. 김남훈의 인파이팅.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입니다. 그래서 강백수 씨의 근황도 궁금할 겸
뜬금없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백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백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첫 방이요. 뭘 축하해요? 축하 싸움을 알잖아요. 본인도 잘 알잖아요. 네? 네, 저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었어요. 아무튼. 참, 김선님, 우리 강백수 씨의 고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대충. 대충이요? 네. 자, 오늘 이 상황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백수 씨가 간략하게. 네네. 일단 족발집 상호는 감춰주시고.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일단은 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10년 지기 친구들 7명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밤에 술을 한잔 하려고 이제 동네 족발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족발집 따님이 일 도와주러 이렇게 오셔서 서빙도 하시고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7명이 다 반한 거예요. 근데, 어머. 근데 주방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카운터에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선뜻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죠. 이름도 알 수 없고 성도 알 수 없고. 그래서 7명이 소가리만 하면서 괜히 그 족발집만 맨날 가는 거예요. 냉채 족발 지겨워 죽겠는데 맨날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지금 7명에서 또 저희들끼리 이제 가위바위보도 했어요. 누구한테 그 기회를 몰아줄 것인가. 근데 기회 자체를 만들 수가 없네요.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셔서. 네. 그게 요새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네, 무려 7명의 청춘 남성들의 고민이 여기에 갈려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제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져가지고 저는 3순위로 밀렸거든요. 3순위요? 네, 번호표 3순위로 밀려가지고. 무슨 아파트 청약해요? 3순위. 아니, 왜냐, 앞에 친구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 실패하면 이제 다음 친구가 사실상 도전하고. 1순위란 말씀입니다. 네네. 남자분들 흔히 이런 경우 있어요. 레스토랑이나 카페 이런 데 갔는데, 일하시는 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 네. 썬님. 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당당하게 가서 말을 왜 못하죠? 엄마 아빠 눈치가 보여서. 엄마 아빠 계시면 어떡해요? 어때요?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생각을 잘못한 게, 그 아가씨 보려고 맨날 그 족발집에 가다 보니까, 걔네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맨날 술 먹으러 오는 애들이. 어떡해, 역효과. 그래, 술을 매일 술 마시러 와. 완전 인간, 막 요새는 저희 가면은 막 서비스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막 저희가 거기 A급 손님들이 돼가지고. 그럼 뭐해요. 말하면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여자분이라면 뭐 이렇게 남자가 멋있고 잘생기고 뭐 이렇게 돈 많아 보이고 이걸 떠나서 사실 이렇게 대놓고 저 몇 번 봤는데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희 만나봅시다.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런 남자분이 사실 요즘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면으로 딱 이렇게 정면이지만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렇게 하신다면은 굉장히 호감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요. 돌직구를요. 근데 혹시 그러면은 그 분의 부모님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싫어하지 않으실까요? 감수해야죠, 뭐. 그런 것도 어차피 사귀게 되면은 부모님이 다 아시게 될 텐데. 그거 해야죠. 감수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차라리 뭐 아버님한테 넉살 좋게 따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아버님을 제가 알고 있으니 아버님 허락을 받고 오케이 해주시면은 제가 따님한테 좀 뭐 말씀이라도 걸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이런 패기 있는 청년을 뭐라고? 잠깐만, 근데 지금 전개는 안 미국 드라마 같은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 드라마죠. 대부 1편에서 대부 1편에서 그 꼴레오네가 그 시실리 섬에 가서 그 너무 예쁜 아폴로니아 아가씨를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녀한테 아무도 말을 못 걸어요. 그 동네 청년들이 너무 이녀가 아름답고 다 말해보고 데이트 신청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제 마이클 꼴레오네는 바로 아버지한테 가서 알파치노죠. 네, 알파치노 마이클 꼴레오네가 그 아폴로니아의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당신 딸 만나고 싶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 나와봐. 이제 만나래. 막 이렇게 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뭐가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저도 영화 봤는데요. 마이클 꼴레오네죠. 알파치노. 경호원들이 있었어요. 경호원 2명을 데리고 가서. 그거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장면이냐면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경호원들이 얘기합니다. 이분 아버님이 돈 꼴레오네십니다. 이 지역 땅의 98% 갖고 계시고요. 그걸 아시죠? 고려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 그래요. 이렇게 남자분이 요즘 이렇게 딱
정면으로 이렇게 네. 만나봅시다.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하는 남자가 사실 멸종됐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 없고, 이 요즘 젊은 남자분들이 간만 보다 끝난다고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맴돌다가 자기 혼자서 막 고백했다고. 찌개 만들 때 간만 계속 보면 계속 짜지죠. 아, 그렇죠. 찌개 만들 때 간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차라리 저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또 족발집에 또 VIP 고객이 되셨다면 이제쯤은 좀 한번 맨날 술만 먹으러 가지 말고 오늘은 술 먹으러 온 거 아니고 님하고 데이트를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몇 번 봤는데 계속 지켜봤는데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한테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네, 한 번만. 네,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밖에서. 네. 그렇게 차라리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지금 뭐 맛도 없는 냉채족발 맨날 먹으러 가고. 맛 없어요? 맛 없어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그 한두 번이 지겹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대시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돌직구를 던지되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게.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있는 상황도 상정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맞다. 왜냐면 결국 사귀고 잘 되면 장이 장부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복불복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님까지 다 봤는데 너무 이렇게 재지 마시고 한번 말을 해보세요. 일단은 제가 여자분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3순위니까 1순위, 2순위를 먼저 한번 시켜보고 제가 후기를 또 아, 진짜. 네. 하여튼 강백수 씨 성공하길 바랬고요. 네네. 요번 주 수요일 날 결과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근데 참, 써니님. 제가 아까부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저렇게 남자들이 찝적된다는 게 보다 저쪽 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계속 자주 오고. 눈치 까지 않나요, 여자분들 대부분? 까죠. 눈치채죠, 예, 죄송합니다. 네, 알죠, 사람이. 왜, 이렇게. 계속 맴돌고 이러면 티가 나잖아요. 네,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짐작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지금 남자 7명이서 지금 얼마 동안 시간을 끄는 겁니까? 이거는 더 이상 시간 끌면은 뭐 순위에 상관없이 다 7분 다 아웃이라고 봅니다. 네, 그냥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스튜어디스랑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비행기를 탔는데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말을 걸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 착륙하고 사람들 내리잖아요. 네. 내리는 상황에서 자기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내리다가 자기 손으로 주먹을 쳤어요. 얼굴을. 어머. 뻥 치고 쌍꺼피가 터지잖아요. 어머. 그러면서 으악 쓰러졌죠. 그러니까 확 달려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분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네. 그분 오니까 그분한테 막 안긴 거예요. 그분한테만 얘기하고 비행기 안에서 난리 난 거죠. 내려서도 자기 이제 손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걸 계기가 돼서 결혼했어요. 아, 진짜요? 네. 자기 얼굴을 자기 주먹으로 쳤다고요? 네, 쌍꺼풀 한번 터뜨리고 와. 평생 반려자를 맞이하신 거죠. 막 그렇게 일반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권해드릴 건 아닌데 절대 아닌데 아무튼 대단하시네요. 자기가 사랑하고 할 것 같고 반했다면 그런 리스크는 쌍꺼풀 정도야. 어차피 맞아요. 여러 번 터질 텐데. 근데 이제 요즘 뭐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뭐 마음에 드는 뭐 이성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리스크 감수를 안 하려고 하세요. 그냥 거절당할 걸 두려워해서 먼저 절대 얘기를 안 꺼내요. 그리고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맴돌다가 이제 흐지부지 끝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 원망하고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패턴인데, 네. 또 청취자분들이 우리 조합원분들이 글을 또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좋은 사연. 솔트피터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이분 참 상근하시죠? 그러세요? 이분 유료인가요? 우리가 돈 주고 쓰시는 분 아니에요? 고용하신 분? 밖에서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유료 청취자 우리가 급여 주고. 자, 솔트피터님 사연입니다. 저는 26살 때 캠프에서 정말 예쁜 아가씨를 발견해서 캠프 후에 차 마시자고 말을 해서 만나서 바로 결혼 이야기하고 한 달 후에 결혼해서 20년 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너무 뻔한가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쉬웠어요. 아니요. 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촉이 왔으면 바로 던져야죠. 그리고 지금 뭐 이분도 그러니까 뭐 정중하게 얘기하고 딱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멋지다. 우리 김효진 PD는 어떻게 최근에 연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애 뭐냐 유지는 하고 있죠. 유지는 하고 있고. 미라클.
아니, 이런 근무 이 패턴에서 유지를 하고 계시다는 거는. 만나면 새벽 2시? 나 미치겠다. 어떡해.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조합원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네, 도와주세요. 국민TV 우리 김효진 PD가 AD를 네. 하나 또 드리게 되고. 장가 좀 보냅시다. 예, 그러면서 또 여유 시간에 나면서 이제 장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김선, 김나무는 출연해도 현실화, 네. 기적이.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예요. 미라클이 네. 일어납니다. 네. 미라클을 기대하면서 조합원. 한 명의 조합원은 2명의 조합원을 끌고 들어오시고 2명의 조합원은 다시 4명을 끌고 오시고. 다단계인가요? 예. 다단계가 아니라 불법 다단계로. 예. 합법 다단계가 아니라 불법 다단계로. 네, 조합원 많이 증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세인 남성입니다. 작은 방송 외주업체에서 조연출로 일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바닥에서 일을 하면 제대로 된 급여는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저것 다 해서 한 달에 150 정도 버는 수준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 일이 좋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보람도 있고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쪽으로 희망이 보여서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적은 아직 없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입니다. 사귄 지 4년 가까이 됐는데 양쪽 집안에서 결혼 얘기도 나오고 저도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부모님이 제 직업을 너무 못마땅해 하십니다. 막상 찾아뵀을 때는 별 얘기 안 하시는데 여자친구를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좀 괴롭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도 남들 다 있는 만큼의 스펙은 있지 않냐. 지금 하는 일 관두고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면 안 되겠느냐.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라도 들어오면 안 되냐. 딸 가진 부모님 마음이 다 그런 거라고 그냥 지나면 이해하실 거라고 하는데 요즘은 여자친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님 얘기를 꺼내면서 자꾸 조급해 하신다고 그러네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일이 좋고 행복합니다. 여자친구 부모님 말씀은 우리 딸 데려가려면 일을 관두든가 아니면 딸을 포기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리고 30을 훌쩍 넘은 나이에 경력이라고는 조연출 일한 거밖에 없는데 기업에 취직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말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자친구가 부모님 뜻을 거를 자신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요즘 들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탈모 증세까지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일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싫은 것도 아닙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설득을 시킬 수 있을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면 그냥 헤어져야 되나요? 네. 정말 급 상담 프로 같은. 본격 상담 프로. 네. 그런 느낌이 나네요. 사연 들으니까. 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결혼과 또 예비 장인 어른과의 어떤 이런 부분. 참 변수가 여러 가지예요. 네, 사람이 그러게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이렇게 많은 그런 변수와 갈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말 드라마 보면 항상 이게 결혼이 문제잖아요. 어느 집 딸이 어느 집 아들과 어떻게 결혼하느냐가 이제 그 드라마,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의 그 주 소재 아니겠습니까? 네. 결혼이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 봤는데 아까도 이 사연 읽어보면서 이분이 또 2번이나 사연을 올려주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하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뭐 조연출로 일하고 있고 급여가 적고 뭐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하시고 이런 사연은 전부 다 제쳐두고 저는 거의 말미에 여자친구가 부모님 뜻을 거스를 자신이 없어 보인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분한테 힘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급여가 적고 뭐 일하는데 비전이 뭐 잘 안 보이고 당장은 또 뭐 여자친구 부모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못 가지고 뭐 딸과의 결혼을 반대하신다. 여기까지도 사실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인데
막상 당사자인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가 하는 일이나 둘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부모님의 뜻도 거스를 마음이 없다면 이건 좀 글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분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이건 네.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시어머니 뭐 남편 이 문제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과의 관계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자친구와 어떻게 둘이 믿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느냐 이거지 다른 거는 사실 또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여기서 그 질문의 시점을 좀 바꿔서요. 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밀고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첫 번째 혼숙감. 임신이죠. 네. 그냥 밀고 들어가서 결혼했어요.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는 이제 36살. 36살인데 방송사 외주 제작 AD의 삶이라는 것은 저도 알거든요. 네. 네,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좀 악전고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년이 지난 상황. 그러면 예비 장인 장모님이 아니죠. 이제 장인 장모님과도 상황이 계속 그렇고. 네. 그 상태에서 그때 이제 부인이 되겠죠. 부인분이 그 상황을 견디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두 사람이 신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도 자기야 걱정 마.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죠. 지금은 내가 150만 원의 적은 봉급을 받고 굉장히 불규칙한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당장 경제적으로 나아질 이게 가능성이 안 보이지만 둘이 같이 이렇게 여자분도 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이다. 잘 살아 나갈 것이다는 거를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둘이 같이 확신을 갖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자분만 혼자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여자분은 확신이나 부모님 뜻을 거스를 마음이 없고 계속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해.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해. 우리 아빠 회사로 들어올 생각 없어? 이렇게만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좀 남자분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좌표의 탐색이죠. 자기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객관적으로 남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의 좌표, GPS라고 하죠. 자동차로 치면. 운전할 때 내가 진짜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한 그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직종에 몇 년째 들어와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사 와서 몇 년 더 가면 나 얼마만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확신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데이터와 예측을 기반으로 하겠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여자친구도 설득시킬 수 없고 그렇죠. 여자친구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그 부모님은 오죽하겠어요. 당연히 설득시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이분 성함을 이제 고민남으로 하겠습니다. 고민남께서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있는 현재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과 이것이 활자로 텍스트로 머리 밖으로 나오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정리한 상태에서 그 정리 내용 그런 게 있겠죠. 내가 이 직종에 몇 년 들어왔고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고 몇 편 촬영하러 나가고 뭐뭐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PD가 된다거나 입봉을 한다거나 했을 때 얼마만큼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내가 프로덕션을 차렸을 때 얼마만큼 수입을 만들 수가 있겠다. 저도 방송을 한 12년, 13년째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 AD로 있던 사람들이 PD가 되고 PD가 있던 사람들이 제작사 PD가 사장이 되기도 하고 외주 PD였던 사람이 시험 봐서 KBS PD가 된 경우도 있어요. 나름대로 조금씩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다들 그런 성장의 기쁨을 맛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한번 본인이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저는 근데 사실 여기 보니까 장인어른께서 너도 남들 다 하는 만큼은 스펙이 있지 않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일 관두고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면 안 되겠냐. 아니면 내가 운영한 회사에 들어오면 안 되나. 오, 장인어른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도 장인어른 되실 분이
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나? 예, 어르신. 아이, 사장님.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아, 그거 힘들어요. 제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사장님, 6시 1분부터는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저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아는데 네, 그게 힘들어요? 이제 시집살이를 직장 생활로 한다. 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 진짜? 나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이제 생각하고는 달라요. 이게 뭐 대기업을 물려받고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안 돼요. 아니, 그래도 회사잖아요. 아, 그 좋지 않습니다. 저는 뭐 글쎄요. 그렇게 뭐 굳이 하시겠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렇고 저는 글쎄요. 아까 나무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기 객관적으로 자기 네.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 그게 굉장히 와닿는 게 이런 직종들 있잖아요. 약간 이제 예술 쪽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외주 제작사에서 일하시는 연출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글 쓰시는 분들이나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예술 관련된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 직업에 대한 이 수입은 낮지만 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다는 데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크세요. 그러다 보면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어떻게 진전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못 봐요. 왜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열정페이라고 하죠. 자기가 150만 원 받지만 자기는 500만 원 받는 사람만큼의 즐거움을 갖고 있다고 쉽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김남훈 씨 말씀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 위치,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점검도 필요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뭐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결혼을 해서 어떤 가정을 책임지셔야 되는 이렇게 남자 여자로서 독립을 하셔야 된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최소한의 생활 유지할 수 있는 자기가 이거에 만족할 수 있는가를 좀 돌이켜 보시고 여자친구랑도 좀 깊이 얘기를 하셔서 어떤 인생 방향을 전환해 보시는 것도 뭐 꼭 이분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어떤 열정페이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계산해서 일하시는 분들 어떤 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계속 밀고 나간다 이런 분들은 좀 그런 생각도 가져보시면 어떨지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경로를 수정하는 좀 뒤로 미룰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부활 유관수님은 사연 그대로를 들었을 때는 부모님 문제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님이 하는 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듯 보이네요. 부모님 설득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친구랑 의논하는 게 먼저인 듯 합니다. 네. 여자친구는 지금 님의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려요. 맞다. 네.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실 여자친구분하고 이렇게 딱 연합을 하셔서 뭔가 이렇게 확실한 비전, 뭐 비전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한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경제적인 이런 근거를 확실히 좀 보여주시면은 뭐 어떻게 확실하겠어요. 그게 이제 희망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좀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면은 그게 자식 이기는 부모님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은 이제 여자친구분하고 서로 신뢰가 없다는 거. 그리고 본인도 약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계신 것 같아요. 이 글 전체에서 정말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탄력 이런 게 좀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모두 합쳐서 오면 그러니까 불안 확신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오면은 그 방향을 잃기가 쉽죠. 네, 그렇죠. 야. 정말 이런 질문, 이런 상담 갑자기 품격이 올라갔어요. 일부와는 또 사뭇 다른 얘기. 네. 근데 지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PD라고 하면 다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 같잖아요. KBS, MBC, SBS 그러는데 방송국 PD는 사실 숫자가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그렇죠. KBS, MBC, SBS 뭐 이런 방송국 정직원 PD가 있고 촬영 나갈 때 외주사랑 같이 갑니다. 네. 외주사가 무슨 프로덕션, 예를 들어서 국민TV 프로덕션, 김남훈 프로덕션이 있고 거기에 PD가 있고 거기에 AD가 있고 또 그 밑에 일용직 VJ가 또 붙는 거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지면요. 다 배상이 틀려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무슨 맛집 프로를 찍으러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네. 아주 비극적 표현입니다만 왜냐면 내일 또 오마이뉴스 이탈 나면서 이 얘기를 할 건데 차 뒤집어졌어요. 방송국 PD는 방송국 정직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 배상이 나고요. 네. 외주 제작사 PD나 AD는 그냥 논외입니다.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VJ는 그야말로 아예 고용관계 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일당이니까. 일당 15만 원. 그분들도 알아서입니다. 몇 해 전에 후쿠시마 촬영 갔다가 피폭 당했었잖아요. 네. 기자분들이랑 PD분들. 그때도 웃겼던 게 뭐냐면 방송사 정직원들은 바로 건강관리 체크했었고요. 이 외주사 VJ 이런 사람들은 신경 안 썼어요. 방송국에서. 그것도 그분들이 이제 기자분들, PD분들이 회사를 하도 체계를 해가지고 간신히 그 사람들 건강검진까지 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대책이 뭐냐면 암보험 들어주겠다. 나중에 암 걸리면 그때 치료해줄게. 지금 이미 염색체 이상이 나왔는데 방사능 피폭이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사례가 너무 희귀해서 이 상태로 지나서 몇십 년 뒤에 무슨 저희가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어떡해. 더 웃겼던 게 뭐냐면 현지에 있던 그 코디네이터 분들 있거든요. 그 두 분은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직원분들이 그 코디네이터 분을 자기들이 불러왔어요. 검진이라도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예 검진도 안 받겠다고 했어요. 내 몸 상태 내가 알기 싫다. 환멸 느끼고 겁나셨구나. 겁나기도 하고 이런 방송사의 처우라든가 문제 해결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냥 이제 환멸 느껴가지고 연락하지 마라.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열악하군요. 네,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도 제가 아까 그럼 장인어른 회사 가시지라고 했던 게 장인어른의 우산 밑에 들어가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외주 제작사 AD의 그 입장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급여 1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막 3박 4일 출장 나가서 집에 못 들어올 때도 많고 양말도 못 갈아입고 진짜 열악하거든요. 고생은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견뎌낸다는 게 너무 쉽지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꽤 많이 탄력이 되신 것 같아서 정 방송의 뜻이 계속 있으시다면 그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경험도 쌓고 나중에 다시 한번 도전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직진으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는 힘이 빠지기 쉽고요. 약간 돌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워낙 우리가 지금 실패하면 끝이야, 지금 쉬면 끝이야, 자기 개발서를 하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열정이라는 거는 자기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게 한 자양분이지 지금 100m 달리기 하는 게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끝이 어딨어요. 네, 끝이 어딨어요.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네, 정말 그래요. 이렇게 너무 열악하고 힘든 그런 이 환경 속에서 일하신다는 게 짐작이 돼요. 어떨지 지금 나무님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참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장인어른의 인정을 받거나 여자친구분의 그런 믿음을 얻거나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 고민남께서 이 여자친구분과 이제 깊은 신뢰가 없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깝고요. 사실, 남자만 일해서 생활비 돼야 되고, 같이 혼자서 해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나 버퍼링 됐어.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데, 여자친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둘이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같이 살아나가는 건데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같이 어떻게 벌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이런 비전을 같이 부모님께 제시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연으로만 딱 보면은 여자친구분이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한다. 직업 때문에. 요런 걸 전달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주는 역할밖에 안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자기 객관화를 해서 생각해 보시고 진로에 대한 모색도 많이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자친구분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자기가 나랑 결혼할 거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같이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화를 좀 나눠보셨으면 해요. 네. 맞습니다. 자, 클렐리아님께서는, 그 대기업 같은 데도 보면요, 주식 자기 딸에게만 주고 사위에게는 한 주도 안 주더구만요. 돈의 노예로 내 딸 떠받들어. 이거죠, 저라면 떠받겠습니다. 이거 참. 자, 블라드님. 여성분 사연도 들어봐야겠지만, 고민남이 일을 포기 못 하시는 현 상황에서 막상 결혼에 꼴이내도 평생 인정 못 받는 사이라면, 만약에 제 아들이라면, 말리고 싶네요. 좋고, 청동거인님은요, 공기업 8년차, 팀장으로 근무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사표 낸 지 3개월째입니다.
아내와 아들 둘이 있는 상황에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래가 불확실하고 하루에 수십 번씩 내가 잘하는 건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가족도 미래도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내용도 올려주셨고요. 그 왕골뱅이님, 절차 생략하고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결혼하시고 두 분이 어른들과 머리 떨어져 사세요.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사세요. 저희는요, 아예 이민 와서 속편히 잘 살아요. 물론 지금은 관계 너무 좋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왕골뱅이님인가 이제 클렐리아님이 약간 그 상반된 의견 올려주셨는데 그만큼 또 나름의 경험과 통찰이 있으신 글이에요. 이제 그쪽으로 가셔서 이제 장인어른 회사에서 떠받드는 입장으로 살 거냐? 또 이제 왕골뱅님은 켜라. 니들 둘이 살아라. 둘이 행복하게 살다 보면 결국 따라온다. 어르신들은. 이런 내용 올려주셨는데 네. 뭐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겠습니다만 아까 저나 김선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정해놓은 좌표를 탐색하는 거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원래 우리가 지나간 사연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질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예. 거의 카이저 소재급의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댓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어디 계시냐? 원래 버피님이 이 댓글 올려주셨는데 일단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해서 나중에 회사를 프로덕션으로 바꾸면 어떨지. 이분께는 뭔가 박수. 최고다. 그래서 주주총회 때 51% 생각해서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영상 프로덕션 외주사로 됩니다. 전환하는 거죠. 이야, 이때 막 그 실장님이 돼가지고 막 그쵸. 파워포인트 PT하고 외국인들이 갑자기 박수치고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스티브 잡스처럼. 그러니까. 하고. 이야, 이분 진짜 천재신 것 같아요. 센스가 식스센스예요. 네, 우리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다 생략하고 이걸로 마무리. 이분 걸로 마무리하죠. 네, 이분 거 솔루션 딱 나왔네요. 네. 고민남님 참고하세요. 네, 이분 걸로. 네, 이렇게 하셔서 임원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네, 10년 정도 열심히 일하셔서. 그래서 이제 회사 많이 키워놓으면은 장인어른도 기뻐하시고. 그렇죠. 네. 장인어른 제가 이번에 신규 사업원이 하나 있습니다. 상암동에 6층짜리 건물 하나 짓고요. 그래. 우리 사위 고마워. 막 이렇게 되는 장인어른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어디다 사인하면 돼. 성대모사까지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성대모사까지 하고 계셔. 아무튼. 팔려봐요. 원래 버피님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분한테 우리가 선물 드려야죠. 피디님 우리 선물 뭐 있어요? 선물 줄 게 없어요. 뭐 없어요? 뭐 국민 TV 써지면 머그컵이나 뭐 볼펜 그런 거 없어요? 티셔츠 남은 거 있나 한번 알아볼게요. 네. 티셔츠 좀 알아보세요. 이거 사이즈 구애 안 받고 이거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주소 상담킴@gmail.com으로 주시면 네, 원래버피님은 주소를 보내주세요. 네, 성함이랑 알려주시면 저희가 뭐든 챙겨서 드릴게요. 네, 뭐든 티셔츠나 아니면 뭐 여기 써니님, 돌아다니는 뭐 캔디라도 좀. 써니님 사진? 사진? 그런 쓸데없는 걸? 즉석 인화 사진 이런 거 사인 넣어가지고.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원래버피님은 상담킴 @gmail.com으로 주소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 청취자분들도 나 정말 이거 상담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 상담킷 gmail.com 나 바로 왜 이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덕이님 어느 직업이지만 박봉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이 많은 걸로 아는데 착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군요. 놀랐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부분 본인이 확신을 못 갖고 있으니까 그 여자친구분이 확신을 또 못 갖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저도 서울 들어왔을 때 처음 16년 전 제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때 주차 삼촌과 주차 삼촌. 주차 삼촌이었습니다. 을지로 주차 삼촌과 성내동 붕어찜집에서 일했거든요. 붕어찜. 네. 붕어찜집이 좋았던 게 뭐냐면 숙식이 해결돼요.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열심히 이렇게 박봉을 받으면서 꿈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앞으로의 뭐 비전이나 이런 걸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언젠가는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뭐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 전혀 아니죠. 그리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셨.
들으셨다면은 저희의 전달이 잘못된 거고요. 네. 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꿈을 향해서 가세요라고 하는 게 속 편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공중파스러운 다 좋은 상담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꿈에 대한 폄하도 아니고 대신에 현실에 대한 냉정함을 찾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만면의 미소를 띠고 계신 대통령 네 분.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일강토에 단비를 내리게 하고 떠나시더니 돌아오시는 오늘은 지루한 장마 끝에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아마 하느님도 우리를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백악관 직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이게 상당히 단비랍니다. 근데 이상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도착하는 곳마다 그 약간씩 비가 내린데 말이죠. 이제 LA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려서 아주 그 단비를 몰고 왔다. 이런 그 신문에도 평이 나고 그랬는데 이 워싱턴도 마찬가지군요. 단비를 몰고 온 전두환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의 보도진 80여 명과 국내 보도진 70여 명의 취재 경쟁이 2월 워싱턴 초겨울 비추위를 녹였다. 서울보다도 더 추운 겨울에 어느 날 오후에 찾아든 우리 대통령의 풍성한 웃음에 팔을 휘저으며 태극기를 흔드는 꼬마들은 그만 추위를 잊고 말았다. 오늘 뉴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일간지에 정치부 차장 이런 기사를 썼어요. 어떤 기사? 베이징에 비가 많이 안 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자 비가 내리면서 오염물질 씻어갖고 베이징 시민들이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상서로운 기운을 느꼈다는 기사를 썼는데 이게 오늘자 기사예요. 품격 있네요. 손발이 오그라드는 기사였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해외 순방 기사가 생각났어요. 저 국민학교 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전두환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에 가뭄이 들었던 백악관에도 비가 내리면서 백악관들의 체리가 열렸습니다. 이게 9시 뉴스였고 이 돌아올 때 이 비행기 내려오는 거를 현장 생중계를 했어요. 뭐냐면 가뭄에 대한 해갈 단비를 뿌리며 떠났던 대통령 각하께서 남국의 태양을 남국의 태양과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각하를 태운 전용기가 은빛 광채를 빛내며 뽐내며 김포공항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이렇게 방송했던 실제 멘트였어요. 실제 그게 왜 생각나냐면 끔찍해. 이렇게 한번 오늘 김선님의 마무리를 해보려고. 어떻게? 나 갑자기 두려워. 왜 그래요? 아니 안 할게요. 네. 너무 과할 것 같아서. 자, 하여튼 지나치다. 국민 TV 스튜디오 이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진 이곳에 한 마리 나비가 내려왔어요. 그 나비는 바로 김선님이죠. 죄송합니다. 전두환 뉴스풍으로 한번 마무리해봤습니다.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였으면 뒤돌아가.